아침 공복에요.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침을 언제 먹을지나 아침을 뭘 먹을지 걱정하시기 전에요. 이 기저에 대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해 드릴 게 있는데요. 꽝 대신 닭을 잡지 말라는 브랜드 정신을 정말 좋아하는 제월당에서요. 이번에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리뉴얼해서요. 마켓컬리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경포를 기반으로 한 변석공 옥고 플러스, 당에 좋은 허브들을 기본 원료로 한 장하다, 그리고 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들을 기반으로 한 숨하다, 위를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원료를 기반한 위하다,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한 몇 가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 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과일 양은 그에 비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아침 식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식이 주식이기 때문에요. 탄수화물에 의존하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되게 되고 그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일어나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피곤함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기분을 가지게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바로 식욕이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아침부터 점심이 되는 혹은 점심 식사 후에서 저녁까지 되는 공복 시간에 배고픔이 만약 생긴다고 할지라도 단 것이 굳이 먹고는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요. 아침 식사를 지금까지 안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약간의 예외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녁 식사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일찍 주무신다고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이 바로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공복 시간에 이 신체 활동 기능에 기복이나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후에 식곤증과 같은 피로나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평균 혈당 범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하루 종일 혈당 추이는요. 85에서 9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 이상이 넘는 것을 고혈당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8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뇨 전 단계나 혹은 당뇨가 없으신 정상인들은 이 정상 혈당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이 혈당 추이가 반복돼야 되지만 당뇨가 없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고혈당, 때로는 저혈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혈당과 그리고 저혈당이 하루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요. 이 혈당을 통해서 느끼는 증상들은 피로도, 특히 공복이나 식후에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불면, 감정 기복, 불안, 우울과 같은 뇌가 감지하고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통증에 있어서는 두통이나 관절통과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불균형적인 혈당의 조절로 인해서 다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임이 생기거나 그리고 대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갑작스런 체중 증가나 체중 감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과 그리고 불면입니다. 이 2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피로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잘못된 식사로 인해서 불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 몸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 흡수를 시켜서 그중에서 탄수화물의 경우는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관에서 돌아다니는 혈당으로 전환되게 되고요. 이 혈당을 바탕으로 해서 몸 세포 여러 곳곳에서 제가 꼭 필요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제가 오히려 피로도를 느끼거나 이 에너지가 없게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단백질과 그리고 당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먹은 음식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이 포도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이 혈당의 추이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뇌 안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또한 불면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요, 밤에 잠을 자긴 했지만 계속 밤에 깨거나 혹은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자러 침대에 누웠는데 잠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불면 모두가 이러한 시기, 특히나 혈당의 조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혹은 당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먹는 시기로 인해서 이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먹은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나 혹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통해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정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불면에 대한 이슈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요,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정상적인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면서 활력이 넘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기분이 들고요, 일어나서 바로 식욕이 있어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요, 공복 시간 동안 배고픔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단 것이 굳이 땡기거나 먹고 싶지는 않게 되고요, 공복에 신체 활동 기능이나 피로나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계속적으로 85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요, 기능적 저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욕이 없고 꼭 아침에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차나 그리고 당이 함유된 아침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공복에요, 신체 활동이나 그 기능에 기복이나 문제가 있게 되고요, 간식을 먹거나 식후에 오히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처럼요, 에너지의 변화도가 꾸준한 것이 아니라 뭔가 먹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먹으면 힘이 반짝하고 나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가장 힘들고 단 것, 짠 것, 카페인이 당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요, 야간 저혈당이라고 해서요, 밤에 잠을 자는 시간 동안은 공복의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공복의 상태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적 저혈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본다고 하게 되면요, 자주 식사를 건너뛰게 되고요, 배고프게 되면 간식을 잘 먹지 않기도 합니다. 주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카페인과 니코틴으로 식욕을 억제하려고 하고요, 균형 잡힌 식사보다는 달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건너뛰거나 점심 식사를 하거나 혹은 점심 식사를 건너뛰고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간단히 때우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의 공복이 대체로 긴 편입니다. 또한 단백질이나요, 섬유질 섭취가 적은 편이고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지 않으면서요,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 저혈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증상은요,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구와 욕망이 크고요, 그리고 식사를 건너뛰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식사를 하지 않고요, 식사를 먹지 않으면 빈혈 증상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의존도가 높고 식사를 하면 바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춥거나 떨릴 때가 많고요, 기억력 저하나 화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이 흐릿하면서 정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적 저혈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히려 식후에요, 힘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능적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고루 포함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건너뛰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혈당 구간이 오지 않도록 이 공복 시간에 만약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게 되면요,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쌀, 빵, 떡, 초콜릿, 과자, 달달한 음료와 같은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이 아니라요, 단백질, 지방이 함유된 견과류나 완자고기, 야채 샐러드와 같은 그런 간식들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면과 관련돼서요, 잠을 잘 수는 있으나 밤에 자주 깨는 것은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의 문제나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요, 골반 기저에 있는 근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기능성 저혈당으로 인해서 밤에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깨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러한 식이습관 변경을 통해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적 저혈당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활 패턴을 깨트리는 시기를
제대로 하시면서 이 기능적 저혈당 혈당 추이를 정상적인 혈당 추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